거창의 현인 정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후 대비를 위한 매력적인 배당주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투자는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그 종목을 좋은 가격에 매수해야 성공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급한 핫한 종목이 좋은 종목일 수는 있어도 매력적인 가격에 거래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공포의 사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의 주가는 고평가와 저평가를 반복하는데 핫한 종목이 싸게 거래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로 큰 성과를 이루려면 남들보다 먼저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채널명을 바꾸기 전부터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9년 12월 5일에 샤오미 분석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가는 9.01 홍콩달러로 상장 초기 고점인 22.2 홍콩달러 대비 마이너스 60% 정도 하락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기업의 향후 전망과 현재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정말 매력적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 주가는 1년 동안 300%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영상을 올렸을 당시 샤오미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비관적이었고 국내 증권사에서 샤오미를 커버하는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주가가 200% 이상 오른 현재는 여러 증권사들이 샤오미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투자자만이 공포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분석하여 좋은 기업을 남들이 공포스러워하는 주가에 투자한다면 기대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종목도 상장 초기에는 몇몇 증권사들이 커버를 하더니 주가가 많이 빠지고부터는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019년 4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52% 수준입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까지 주가가 하락하였으며 최근에는 하락세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여서 저는 지금이 매수하기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기업은 중국에서 통신용 송전탑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차이나타워입니다. 무려 중국 시장 점유율이 97%나 됩니다. 완전 독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일 기업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송전탑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통신용 송전탑을 운영하는 기업이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통신 3사가 직접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같이 국가의 면적이 넓은 나라들은 각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인프라를 각각 갖추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임대해주는 타워 운영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동사는 미국의 1위 통신 인프라 기업으로 전 세계에 약 17만 개의 셀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무선 서비스 업체인 AT&T, 버라이즌, T-모바일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임대료를 받는 사업이라 매우 안정적이고 매년 순이익의 90에서 100%를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배당주로 손꼽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중국도 원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통신 3사가 직접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3사가 출자하여 2014년 독립적으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차이나타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8일 홍콩 거래소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상장 이후 지분 구조를 보면 통신 3사의 지분이 69.08%이고 차이나 리폼이라는 국유 기업의 지분이 4.41%, 그리고 나머지 26.51%가 유동 주식입니다.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의 지분이 27.93%로 가장 많고 통신 3사의 지분율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이나타워 매출의 대부분은 송전탑 임대에서 발생합니다. 2020년 기준 전체 매출의 94.8%가 통신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받은 임대료입니다. 나머지 5% 정도가 두 개의 성장 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의 높은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형 광중계기로 안테나를 공간적으로 분산시키는 시스템인 DAS와 스마트 도시 건설 등의 프로젝트에서 관련 인프라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TSS-AI가 현재 매출 비중은 작지만 성장성이 높은 사업 분야입니다. 현재 동사의 매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 수익은 임차인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아메리칸 타워의 관련 자료를 보면 임차인이 1명일 때 투자 수익률은 3%이고 임차인이 2명일 때 투자 수익률은 13%, 그리고 3명일 때는 24%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이 늘어나도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투자 수익률은 빠르게 증가합니다. 사이트당 임차 비율을 의미하는 테넌시 레이시오가 가장 높은 기업은 미국의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동사의 테넌시 레이시오는 2.6이고 2위 기업인 크라운 캐슬은 2.1, 3위 기업인 SBA 커뮤니케이션도 2.1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차이나타워의 2020년 기준 테넌시 레이시오는 1.66입니다. 미국의 빅3보다 비율이 낮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동사는 중국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향후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나타워는 강력한 장점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강력한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장 점유율 97%의 독점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통신사업자들의 5G 투자에 대한 수혜를 동사가 전부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동사의 최대 고객사인 통신 3사가 동사의 최대 주주라는 것입니다. 임대료 결정 권한이 동사의 고객이자 최대 주주인 통신 3사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 협상력은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출은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판매량을 늘리면 증가하는데 동사의 경우 P의 상승은 제한적일 것 같고 Q의 상승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가 미국의 아메리칸 타워보다 중국의 차이나타워를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차이나타워의 이익과 배당의 성장이 아메리칸 타워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밸류에이션도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차이나타워의 매출과 이익 추이를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매년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 컨센서스도 긍정적인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예상 매출액은 약 15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약 2조 6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27조 4천억 원 수준이니 2021년 포워드 PER은 19배가 됩니다. 밸류에이션은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동사의 현금 흐름을 보면 영업 현금 흐름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 활동 현금 흐름과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의 유형은 전형적인 우량 기업의 모습입니다. 영업 활동에서 현금을 창출해서 투자 활동에 자금을 투입하고도 돈이 남아서 차입금도 갚고 배당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현금 흐름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상장 이후 배당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2021년 예상 배당 수익률은 3.37%이고 2022년 예상 배당 수익률은 4.16%입니다. 그리고 2023년 예상 배당 수익률은 4.72%입니다.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3.37%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배당금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배당 지급이 안정적인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사는 2018년 8월 8일에 상장하였으며 시작 주가는 1.214 홍콩달러였습니다. 상장 이후 8개월여 만에 주가는 85%나 상장을 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아메리칸 타워가 있고 중국에는 차이나타워가 있다며 국내 몇몇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가는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통신 3사들의 5G 캐펙스 투자가 지연되고 중국의 2위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과 3위 통신사인 차이나 유니콤이 5G 망 공동 구축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5G 캐펙스 투자가 감소할 거라는 우려를 동사의 주가 하락 요인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동사의 주가는 이러한 악재를 충분히 발현하고도 저평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차이나타워가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고 특히 유동 물량의 비중이 26.5%로 적은 편입니다.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을 보면 시가총액 대비 1% 미만으로 거래되는 날도 허다합니다. 최근 주가는 공모가를 하회한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동사의 VT 차트를 보겠습니다. 상장 후 8개월 만에 85% 정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2019년에는 PER이 70배를 넘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매년 순이익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주가는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포워드 PER은 19배입니다. PEG는 이익 성장률을 PER로 나눈 값입니다. PEG가 1이라는 것은 이익 성장률과 PER이 같다는 것이고 1 미만이면 PER보다 이익 성장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피터 린치는 이 값이 0.5 미만이면 아주 매력적이라고 했는데 현재 동사의 2021년 예상 PEG는 0.36으로 성장성 대비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는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의 PER은 보통 높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PER보다 EV, EBITDA라는 지표를 활용하는데 동사는 엄청난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당기 순이익을 놓고 봐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유형자산을 갖춘 기업들은 보유한 유형자산으로
현금을 얼마나 창출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EV/EBITDA를 활용합니다. EV는 기업의 총 가치를 나타내며 시가총액의 순부채를 더한 값입니다. 그리고 분모의 EBITDA는 이자와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 등의 금액을 차감하기 전 이익으로 영업이익의 감가상각비를 더한 값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EV/EBITDA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EV/EBITDA는 PER과 비슷한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이나타워와 미국의 빅3 타워 업체의 EV/EBITDA를 비교한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3사는 27.1배, 26배, 31.5배의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차이나타워는 4.8배로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유일한 통신 인프라 기업인 차이나타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이나타워의 주주가 되면 매년 중국의 통신사들이 지급하는 임대료의 일부를 배당으로 나눠 갖게 됩니다. 저는 동사의 비즈니스가 도시가스 기업들의 비즈니스만큼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2년 넘게 하락하면서 좋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가 움직임이 너무 무거운 종목이라 생각하여 성장주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매력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동사의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1, 2년 안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의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 몫이니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